이번 시간에는 담보 및 보증 업무 지침 제19조 담보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등록은 담보를 분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등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핵심은 공부 기준입니다. 공부 기준. 무조건 공부 기준으로 담보 등록을 해야 되더라 라는 건데, 이 공부는 과연 무엇일까요? 공부는 공적 장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적 장부의 줄임말. 이 공적 장부가 뭔지, 공부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평가 및 심사지침 감정평가의 제7조 감정평가 또는 시가추정 의뢰 시 징구 서류에 대한 이야기고요. 감정평가의 업자에게 감정 의뢰하거나 시가추정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음의 서류라 함은 기본 서류로서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포함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그리고 환지의 경우 환지 예정증명서와 환지지정 조서 등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4종 세트입니다. 4종 세트. 4종 세트. 그러나 이 4종 세트를 모두 다 받아야 하지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어떤 건지 보니, 다만 집합건축물을 시가 추정할 때 세대별, 호별, 구분건물, 공동주택, 오피스텔, 실무적으로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분양 등기된 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있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집합건축물대장 이외의 서류는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점에 가보면 조금 오류를 겪는 게, KB 아파트 시가추정을 작성을 하십니다. 그럼 시가추정을 작성을 하시면 워크플로우상에 시가추정표,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캡처를 하시고 스캔 및 캡처를 하시고 결제를 올리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이 포함되어야 되는 이유는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가 과연 어떤 순서대로 만들어지는지 한번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라는 이야기는 없고 현재 기준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토지를, 국토의 전반적인 토지 운용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토지의 이용 계획을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토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토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잠깐 보시면 부산은행 사상금융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례동이고요. 위성 지도인데 이걸 잘 보시면 지적 편집도로 놓고 보시면 지도에 색깔이 다 틀립니다. 사상 지점이 있는 곳과 주례 여기 있는 곳, 다음에 주거단지가 있는 곳, 다음에 공장지역이 있는 곳에 색상이 다 틀립니다. 잘 보시면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에는 1종 주거지역이고 산 쪽에는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은 다 공장지역인데 중공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똑같은 땅으로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땅의 용도지역,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준공업, 전용공업, 자연녹지, 그 다음에 해운대나 이런 데는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땅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명이 안 정해져 있으면, 토지의 운명이 안 정해져 있으면 난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배웠던 그린벨트겠죠. 자연녹지지역. 개발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근데 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더라?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더라. 그리고 이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뭐더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다. 그래서 이 운명이 바뀜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2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20층짜리 아파트를 20층 너무 낮나? 5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어요. 5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데는 못 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파트를 짓고 싶더라도 중공업 지역을 이렇게 잘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각 지역에 따라서 개발을 몇 층 이하,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시설이 주거지역 안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운명은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이 토지의 운명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이며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더라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작성을 하시면 나라에서 땅의 용도를 운명을 정해놨어요. 운명을 정해놓으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실측을 합니다. 실측을 하고 땅의 용도를 부여를 하고 지번을 부여를 하고 토지 대장을 작성합니다. 토지 대장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성된 것을 토대로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과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상에 불일치하는 정보가 있다. 면적이나 용도구역이 불일치하는 정보가 있다 하면 토지대장이 이길까요? 등기부등본이 이길까요? 토지대장에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장이 실측과 용도구역을 정한 거고,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업무를 하는 거는 소유나 권리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이제 내용물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에 따라서 운명을 정해놓으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토지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토지대장을 작성을 한 걸로 등기부등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사서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A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맨 땅을 샀잖아요. 땅을 샀는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자금을 그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이 있으면 다시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 건물을 짓고 싶다고 짓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건축법에 맞고 용도구역에 맞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군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가 나면 착공계를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탁탁탁 1층, 2층, 3층, 4층 건물을 다 지었어요. 건물을 다 지으면 건물 신축 완료하면 또 시청이나 구청에 준공검사라는 걸 받습니다. 나 건물 다 지었으니까 최초의 건축 허가 심사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허가를 달라. 어떤 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다는 것은 합법적인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면 최초의 건축 허가랑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을 들고 건물주는 법원 등기소에 가서 건물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로 본인의 홍길동 A라는 이름이 소유자로 들어가고 이 A가 살다가 매매 계약을 해서 팔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른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라 하면 최초 취득자 또는 지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를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땅의 운명과 건물의 운명은 1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토지 대장을 작성을 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는 보시면 건축 허가를 득하고 건물을 다 지어서 합법적인 건물이 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된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법원 등기소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토지대장과 등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대장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는 대장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417-1번지고요. 용도구역이 대지고 개별 공시지가가 81만 9천원입니다. 지역은 국토계획에 대한 법률로 의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높이 제한구역이고 건축법으로 대해서 보호받고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떼면 다양한 지번이 나오는데 417-1번지죠. 그리고 417-1번지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시지 말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이 지번이 417-1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 간단하게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게 토지의 운명이더라. 이 운명을 보고 땅값이 다르더라 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이나 구청에서 실측을 하고 토지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똑같은 진구 초읍동 417-1번지고요. 토지대장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지목 및 면적이 있습니다. 대지다. 대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공부상 용도더라. 때문에 토지대장에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소유자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목과 면적, 그 다음에 토지의 등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등급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크게 안 중요한 거는 요거는 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목의 용도와 면적, 그 다음에 공부상의 용도가 대지더라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은 공부상 용도를 나타내더라. 건축물 대장입니다. 앞면적인데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전반적인 현황과 그 다음에 소유자,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진구 초읍동 주소지고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뭐 이런 대한 내용이고 소유자는 누구더라.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상 용도라는 게 요거 있더라. 단독주택이네요. 1층도 단독주택, 2층도 단독주택. 그렇기 때문에 부산진구 초읍동 417-1번지는 공구상 용도는 단독주택이더라. 만약에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했는데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벌겋게 글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 뒤편으로 가시면 여기에도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건축 허가일과 사용 승인일이 있겠죠. 근데 요거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내용이 중요해요. 변동 내역이죠. 용도 변경과 위반 내용인데 보통 건축물 대장이 발급이 됐는데 발급이 됐음에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로 표현이 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증축이나 개축,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을 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이 건물은 1층, 2층, 3층, 2층까지 밖에 못 짓는 건물인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이 있어요. 요걸로 보면 단독주택이고 2층짜리 단독주택이지 않습니까? 대지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1층,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지어요. 근데 손님이 좁잖아요. 좁다 보니까 위에 건물을 3층을 더 올린 거야. 더 올리면 이게 건축법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위반 내용이 있으면 위반 건축물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뒤에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등기부등본이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인데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산광역시구 초읍동 417-1번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표제부에 보시면 토지 표시가 있습니다. 지번가, 접수일자, 지목, 면적이 있는데 이거는 공부상 용도가 아닙니다. 공부상 용도는 대장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대장을 만들고 등기를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대장이 변경됐는데 등기를 변경을 안 하면 공부상 용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는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아닌 각종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공부상 용도더라. 때문에 등기와 대장을 싸울 때는 대장이 이기고 공부상 용도는 대장을 보고 판단을 하더라. 라는 거 보시고요. 등기부등본상의 핵심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소유권은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동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 이전이 85년 12월 14일에 조관웅 씨가 등기한 겁니다. 네, 을구는 소유권 이전 이외의 권리사항인데요. 흔히 은행의 저당권과 지상권, 사인 간의 전세권 등이 등기부등본 을구사항에 기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뭔지, 대장이 뭔지 꼭 이해하시고 5번 연수간에 꼭 이해하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초읍동 417-7번지인데 기업은행의 설정이고요. 2012년 11월 29일. 직원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날짜가 뭐냐는 거죠. 등기 원인일과 설정 접수일인데 효력 발생일자는 접수일입니다. 접수일. 때문에 요 등기 원인일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작성일입니다. 작성일. 그래서 만약에 11월 15일 날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 서류를 은행에 등기소에 접수하면 등기 원인은 2012년 11월 15일이고 등기일은 2012년 11월 19일로 두 개가 다를 수도 있더라. 근데 권리관계를 다툴 때는 작성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를 접수한 날이 중요하더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과 토지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공부상 용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담보등록은 무조건 공부상 용도 기준으로 하더라. 공부상 용도. 근데 이 공부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더라.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용도를 나누는, 담보등록을 나누는 공부상 용도는 영업점에서 생각하신 등기부등본이 아닌 각종 대장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